양배추 키위 주스입니다. 아, 이거는 구하기는 쉬운 식재료라 저도 한번 좋다면 갈아 먹을 용의가 있습니다. 제가 네. 위 건강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꾸준히 먹고 있는 주스인데요. 먹으면서도 위도 굉장히 편해지고 면역력도 많이 높아져서 환절기마다 걸리던 감기도 잘 걸리지 않습니다. 이야, 면역력이 올라가는군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양배추는 널리 알려져 있고 네. 그 위에 좋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데 키위도 과일 중에 영양소가 제일 풍부한 과일이거든요. 여러 가지 비타민하고 포함되어 있어서 면역력 증강에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양배추 키위 주스 재료, 양배추와 키위, 그리고 꿀과 물을 준비해 주세요. 적당히 자른 양배추와 키위를 믹서기에 넣고 꿀과 물을 넣고 갈아주면 끝. 위도 튼튼해지고 면역력도 높이는 양배추 키위 주스 완성. 한번 네. 먹어볼까요? 저도 자, 저는 사실 키위가 셔서 잘 못 먹는데 신맛이 좀 양배추 때문에 중화된 것 같아요. 예, 약간 쌉쌀하거나 막 약간 이런 느낌을 상상하면서 먹었는데 전혀 그런 게 좀 없네요. 진짜. 없어요. 아, 이거 좋다. 그냥 키위 주스를 먹을 게 아니라 키위 양배추 주스를 먹어야 되네요. 이 양배추가 너무나 위에도 좋고 항암 효과도 있는데요. 양배추를 먹을 때 문제가 되는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 있죠. 뭐 이게 어떤 바로 거요?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양배추에는 고이트로젠이라는 이 갑상선의 기능을 떨어뜨리거나 혹을 발생시킬 수 있는 성분이 있는데 네. 양배추를 생으로 먹을 때는 네. 그 작용이 좀 강하게 나타나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복용할 수 있는데 갑상선의 기능이 약하다 또는 양배추 주스가 너무 좋아서 매일 먹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렇게 쪄서 먹는 방법을 좀 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양배추 키위 주스로 위 건강과 면역력 모두 지키세요. 위암을 극복한 내과 전문의 김지 선생님의 비법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암을 예방하는 생활요법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건지 요거는 그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30분 휴식. 식후. 식후. 예. 식후. 네, 식후. 뭐 왜일까? 너무 궁금한데요? 예. 제가 위가 별로 안 좋아서 가만히 앉아서 밥 먹고 나서는 꼼짝 않고 앉아 있거든요. 그러다 잠이 오죠. 네. 잠이 오죠. 네. 그러면 소화를 느끼죠. 위해서 앉아 있는 게 나은 건지 아. 자다가 내장 지방을 키우는 게 나은 건지 이게 늘 좀 헷갈려요. 고민이네요. 선택이. 근데 그게 일반인들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식후에 바로 움직여서 네. 혈당이 안 올라가도록 하는 게 도움이 되지만 또 연세가 있으시고 또 암을 앓거나 이런 분들은 네. 식후에 혈당이 조금 올라가서 유지를 하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움직여서 혈당이 또 너무 떨어져도 네. 어지럽거나 힘들어 하실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뭐 지금 말씀하셨던 식후 30분 정도는 쉬었다가 운동하는 게 또 이 경우에는 또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기하다. 알겠습니다. 네. 자, 박태열 선생님과 김지 선생님의 암 극복 비밀을 알아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분의 관리법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정답은 바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셨다는 겁니다. 선생님은 식사 후에 이렇게 둘레길 산책하셨고 그렇죠. 네. 선생님은 휴식을 취하시면서 마음의 또 안정도 취하시고 맞습니다. 예, 이렇게 두 선생님이 공통적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암 예방과 스트레스 관리 사실 중요한 건 알겠지만 어느 정도나 중요한지 저희가 감이 안 오거든요. 일단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게 되면 암의 원인 중에 하나로 지목받는 활성산소가 과다하게 생성이 됩니다. 아니 활성산소라고 사실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들어봤는데 그렇죠. 정확하게 이 활성산소가 뭐예요? 그러니까 산소가 안정적으로 있지 않고 불안정한 산소, 활성산소라고 얘기하는데 자외선, 또 흡연, 음주,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다 활성산소의 원인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인간이 앓고 있는 질병 중에 90%가 활성산소와 연관이 돼 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활성산소는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떤 작용을 하길래 그 활성산소는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질병이나 이런 것들을 관여하는 거예요? 활성산소는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 5% 이하 있을 때는 밖에서 들어온 바이러스 세균을 활성산소가 죽일 수 있지만 더 많이 내가 만들어내면 공격할 대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나를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활성산소가 굉장히 위험한 얘기고 이게 혈액을 따라서 온 동네를 갈 수 있으니까 온 동네가 아플 수도 있는 게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하루에 이 활성산소가 우리를 몇 번이나 공격하는지 아세요? 공격? 막 스트레스 받는 걸로 몇 예를 번? 들어 치면 네네. 나 전 잔짜증이 많이 나고 잔잔한 걸로. 다른 거 막 맞춤법 틀리고 이런 것도 아, 짜증나잖아요. 그래요. 그럼. 10번 어떠세요? 저는 큰 짜증이에요. 나도 욱하시잖아요. 큰 짜증 10번. 욱한 것도 있으시구나. 네. 네, 몇 제가 번 정도 정답을 될까요, 알려드릴까요? 네. 네. 하루가 우리가 초로 계산하면 하루가 86,400초예요. 근데 이 활성산소는 하루에 10만 번 10만 번?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1초도 안 돼서 공격한다는 거죠. 그럼 지금도 공격받고 있어요, 저희? 그렇죠.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공격을 하면 어찌됐건 혈관을 공격하면 혈관에 흠집이 나겠죠. 네. 그럼 상처 나는데 활성산소가 염증을 만들면서 혈관도 공격하고 또 공격하는 관절에다가 공격을 하면 관절에 염증이 또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염증을 만들려면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 분비 물질이 있는데 걔가 오래된 염증인 만성염증까지 유발하고 만성염증이 결국은 암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